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이는 주디 셸턴. 한 달 전에 이슈화가 되었고 다시 트럼프에 의해 노미네이션 되어서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세 시간 전에 주디 셸턴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 트윗에 사진 두 장만 달랑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올해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알트장이 올 것인가, 비트코인은 지금 올타임 하이, 그래서 정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고 2만 불에서 3만 불까지 올라와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인가. 크립토 웨일이라는 트위터인데 이분이 올린 거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7년도 장, 2019년도 장, 2000년도 장을 기반으로 이게 상승이 끝이고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테더로 지목했습니다. SEC도 점점 리플로 시작된 규제, 레귤레이션 문제가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도 지금 계속 기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즘 기사의 대부분은 다 레귤레이션이랑 세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승했기 때문에 XRP랑 그 이외의 것이 상승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XRP를 규제를 시키고 있고 XRP 이외의 것들에 대한 알트 상승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리플이 소송을 당하고 그리고 1월 6일 날 대통령 의회 승인이 남았는데 그 기간까지 5, 6일 이후가 키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1월 6일 이후에는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이분은 비트코인이 고점에 다다랐다. 반면에 또 비트코인 상승장은 최고 상승으로 보는 것은 35만 불까지 가겠다. 그리고 7만 불에서 8만 불까지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7만 불, 8만 불을 가더라도 일단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저도 생각되고 규제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향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디 셸턴이 자기 임기에 대한 거를 하나 올렸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오늘 날짜지요. 주디 셸턴은 캘리포니아 멤버 오브 보드 오브 가버너 오브 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for unexpired. 임기는 14 years. 2010년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 자넷 옐런 의장에 의해서 리사인드 됐다.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보여준 걸로 봐서는 확실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것을 보여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고 리트윗을 했습니다. 제 유튜브 사이트에 보면은 제가 올렸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디 셸턴에 관한 것인데 한 달 전에 제가 XRP 기반의 금본위 제도 도입, 그래서 이 주디 셸턴에 대한 거랑 레이 달리오는 코인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될 수 없겠다, 이제 이런 거를 올렸는데 이 당시에 주디 셸턴, 즉 페드 멤버고 트럼프에 의해 노미네이트가 되었고 이분이 주장하는 건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한 금본위 제도를 주장했다. 그 당시 금본위 제도를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금본위 제도로 회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디 셸턴의 말은 금본위 제도의 장점만 보아라. 그리고 그것이 리얼 금본위 제도가 아니고 가상화폐, 디지털 커런시에 베이스드 온, 기반이 된 금본위 제도다, 이런 거를 제가 말하려고 했고, 자, 이 뉴스는 페더럴 보드 가버너의 주디 셸턴이 트럼프에 의해 확정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디 셸턴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투표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50대 50만 나오면 되는데 공화당 상원에서 50대 50 동률이 나오지 못해서 다시 한번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자가격리하는 의원이 있었고 한 분인가 두 명이 셀턴 지명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원이 라마 알렉산더라는 그 상원 의원이 은퇴를 하고 1월 달에 공화 상원 의원 중에 빌 해거티라는 분으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4일에 나온 기사인데 공화당은 투표에서 50대 50의 우세를 깨고 셀턴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가능성은 적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완전히 100%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디 셀턴이 본인 스스로가 오늘 아침에 트윗을 했습니다. 자기 임기가 2024년 2월까지라고 트윗을 날린 거는 자기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분이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연준에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다. 물론 여러 사람도 있는데 근본위에 기반으로 된 디지털 커런시, 우리가 생각하는 XRP라든가 이런 거를 가상화폐를 페더럴 리저브에 적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상원 의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디 힐턴은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이 트윗이나 여러 인사이트에 보면은 공화당 상원들이 트럼프랑 관계가 좋은 상원도 있고 트럼프랑 관계가 좋지 않은 상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펜타곤이 주디 쉘턴에게 힘을 보태준 것이다. 이런 인사이트의 소식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도 서로 권력이나 그런 다툼이 있지만 현 지도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뭉치는 부분이 있고 뭉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다 크립토 시장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규제, 레귤레이션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규제에 대해서 첫날부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주디 쉘턴 본인이 자기 트윗으로 자기 임기가 2024년 2월 1일까지 남았다라는 거를 2장의 사진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닌가. 보시면 알겠지만 50이 돼서 마크 펜스 부통령이 지명자로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지명서를 새로 제출하고 상원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목요일 셀턴 여사가 확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녀를 이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디 쉘턴은 다시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페드에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 재무부에서는 이 크립토 시장을 완벽하게 조정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기사의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1년 전 기사인데 1.4 트릴리언 테더가 고소를 당했다. 이 금액만 보면은 리플사의 1000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테더도 1년 전에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1.4조 달러죠. 그거에 비해서 리플사는 1.4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 정도 되는 게 리플사가 지금 고소당한 거다. 그거를 테더 고소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1년 전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저번에도 제가 다뤘던 체인링크가 SEC의 다음 타켓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윗 그리고 미디어 상에는 만약에 SEC가 크립토 산업의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면은 다음은 다시 테더가 될 수도 있다. USDT지요. 테더를 규제함으로써 비트코인도 규제하는 거죠. 모든 비트코인의 돈이 테더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많고 그리고 이제 2월에 출시되는 USDC 서클사와 스텔라사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이제 2월 달에 새로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1월, 2월에는 그 다이나믹하게 이 시장이 업앤다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월 6일을 살펴보고 1월 19일 1월 20일을 보면서 또 1월 말에 OCC에서 말한 레귤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레귤레이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레귤레이션과 반대로 즉 레이 달리오가 말한
지금의 문제는 페드 리저브 펀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는 생각을 바꿔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을 몇 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레이 달리오의 관점은 보수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체인링크 또 미국에 있는 기업의 코인들이 향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US 트레저리가 완벽한 암호화폐를 통제하길 원한다. 그래서 새로운 규제로 새로운 레귤레이션 암호화 거래를 중앙 집중화할 계획이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일단 미국에 있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규제가 각 나라별로 있겠지만 거래소들은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를 저항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속한 내용이지만 미국 내용을 전 세계가 벤치마킹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초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제안한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재무부 결정을 암호화폐 소유주의 프라이버시로 규정함에 따라 암호화 거래소는 새로 제안된 규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는 $3,000를 초과하는 경우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해야 되고 거래소 거래액이 $10,000를 초과했을 경우는 지갑 소유자 정보를 직접 거래소에서 제출할 것을 요청했죠. 핀센을 통해서 SEC의 최근 조치를 암호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알트코인의 장이 조금 더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분산형 속성으로 알려져 있고 제이 클리턴 전 SEC 대표도 분산 결제 방식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인식하고 세계 상위 2대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증권이 되겠네요. 하지만 사무실에서 마지막 날 클레이턴은 가상화폐에 대한 조치를 가속화하고 가장 두드러진 것은 리플에 대한 소송이다. 그래서 클립토클리어의 설립자는 이러한 조치는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지만 우리 커뮤니티는 이러한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서 2월달 초까지 규제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인 노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